2020년 1월 3일 바그다드 공항. 미군의 드론 한 대가 차량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폭발과 함께 중동 전체가 3차 세계대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목표물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에서는 영웅, 미국에서는 테러리스트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구호가 테헤란 거리를 뒤덮었습니다. 며칠 후 이란은 보복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동은 전면전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최근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란과 미국의 적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70년, 두 나라가 걸어온 시간입니다. 한때 그들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가장 위협적인 적으로 여깁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70년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1953년의 쿠데타에서 시작해 1979년의 혁명을 거쳐 핵과 제재의 시대를 지나 오늘의 위기까지, 이란과 미국 동맹에서 적으로 변한 두 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53년 8월 테헤란의 거리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당시 이란은 이펀군 주재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샤가 왕이었지만 실제 권력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총리의 이름은 모하마드 모사데크. 모사데크는 이란 국민들에게 영웅이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이란의 석유를 이란의 손으로 되찾으려 했습니다. 당시 이란의 석유는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란 석유회사 AIOC, 오늘날 BP의 전신입니다. 이란 석유 수익의 84%를 영국이 가져갔습니다. 이란은 겨우 16%만 받았습니다. 모사데크는 말했습니다. 이란의 땅에서 나오는 석유는 이란의 것이어야 한다. 1951년 그는 석유 산업을 국유화했습니다. 영국 기업들을 추방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타임지는 그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런던과 워싱턴에서는 달랐습니다. 영국은 격노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이익이 날아갔습니다. 처칠 총리는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모사데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의 논리가 개입했습니다. CIA 국장 앨런 덜레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설득했습니다. 모사데크가 계속 집권하면 이란은 소련의 영향권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중동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승인했습니다. CIA와 영국 MI6가 합작한 쿠데타 계획이었습니다. 수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언론인, 성직자, 군 장교들이 매수되었습니다. 가짜 뉴스가 신문을 채웠습니다.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로 몰았습니다. 조직된 폭력배들이 거리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군부가 움직였습니다. 1953년 8월 19일 쿠데타가 성공했습니다. 모사데크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가택 연금되었습니다. 1967년 쓸쓸히 사망할 때까지 그는 자유를 되찾지 못했습니다. 팔레비 샤가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권력으로
이란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중동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팔레비 샤는 친서방 근대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색 혁명이라 불렸습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토지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산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중동의 파리로 불렸습니다.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서양 음악이 흘렀습니다. 대학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지원은 막대했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샤에게 사실상 백지 수표를 주었습니다.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무기는 원하는 대로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습니다. F-14 전투기, 헬기, 탱크, 미사일. 이란군은 중동 최강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 무기 수출의 3분의 1이 이란으로 향했습니다. 석유 수익은 천문학적이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석유 가격이 폭등하자 이란은 하루에 2천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샤는 25년 안에 이란을 세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표면 아래 어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샤의 비밀 경찰 사박. 그들의 악명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은 체포되었습니다. 고문당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이란을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국으로 지목했습니다. 근대화의 혜택은 소수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왕족과 엘리트들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서구화는 이슬람 가치를 파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외세의 손에 무너진 그날을. 샤는 미국의 꼭두각시다. 속삭임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맹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잘 알지 못했던 동맹. 이란과 이스라엘. 놀라울 수 있지만 이슬람 국가 이란과 유대 국가 이스라엘은 한때 긴밀한 협력 관계였습니다. 샤의 이란은 이스라엘을 사실상 승인했습니다. 석유를 수출했습니다.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군사 협력을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 이란의 적은 아랍 민족주의 국가들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나세르, 이라크의 바트당. 이스라엘도 같은 적을 상대했습니다. 이란 비밀경찰 사박은 이스라엘 모사드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기술자들이 이란에서 일했습니다. 이란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이스라엘을 방문했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샤는 아랍 세계를 의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었습니다. 1978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샤는 전성기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중동의 안정축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든든한 동맹을 확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혁명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길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이란의 거리가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위였습니다. 학생들, 지식인들이 샤의 독재에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번져갔습니다. 바자르 상인들이 합류했습니다. 노동자들이 파업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모스크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의 일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아야톨라 루올라 호메이니 76세의 종교 지도자 1963년 샤를 비판했다가 추방당해 14년간 이라크와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테이프와 라디오를 통해 이란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샤를 이슬람의 적,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란을 약속했습니다. 이슬람 원칙에 기반한 정의로운 사회, 외세의 간섭에서 벗어난 독립국가. 수백만이 그를 믿었습니다. 팔레비 샤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짧은 휴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37년 통치의 종말이었습니다. 거리는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샤의 동상을 끌어내렸습니다. 샤의 사진을 불태웠습니다. 독재자는 떠났다. 우리가 이겼다. 프랑스 파리에서 비행기 한 대가 테헤란으로 향했습니다. 에어 프랑스 특별기. 탑승객 중에는 서방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호메이니에게 물었습니다. 이란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76세 노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무 느낌도 없소. 하지만 테헤란에서는 달랐습니다. 공항에서 도심까지 32km. 그 거리를 메운 사람의 수는 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당시 테헤란 인구의 전부였습니다. 호메이니가 돌아왔다. 이슬람 혁명 만세. 혁명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호메이니가 약속한 민주주의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슬람 공화국이 수립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체제. 호메이니가 절대 권력을 가졌습니다. 세속주의자들, 좌파들, 소수민족들. 혁명을 함께했던 이들이 하나씩 숙청되었습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강요받았습니다. 서구 음악이 금지되었습니다. 술이 불법화되었습니다. 이슬람법, 샤리아가 엄격히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이란의 외교 노선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미국의 죽음을 America is the great Satan. 대악마. 호메이니가 미국을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1953년을 기억하십니까? CIA가 조직한 쿠데타. 민주정부를 무너뜨리고 독재자를 앉혔던 그 사건. 이란 국민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26년 동안 샤의 억압적 통치 아래서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빼앗았다고. 호메이니는 그 분노를 결집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진정한 적이다. 그들은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이란 혁명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미, 반서구 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표출될 것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이란 학생들이 테헤란 미국 대사관 담장을 넘었습니다. 학생들의 CIA 속을 점거, 그들은 자신들을 이맘의 노선을 따르는 학생들이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위로 생각되었습니다. 며칠이면 끝날 거라고. 하지만 호메이니가 지지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학생들은 대사관을 점거했습니다. 초기에 66명의 미국 외교관과 직원을 인질로 잡았습니다. 이후 일부가 석방되어 최종적으로 444일간 억류된 인원은 52명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달 전 미국은 병든 팔레비 샤를 치료 목적으로 입국시켰습니다.
이란은 경로했습니다. 미국이 샤를 숨기고 있다. 또 쿠데타를 준비하는 것이다. 인질범들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샤를 이란으로 돌려보내라. 재판하겠다. 미국은 거부했습니다. 교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는 악몽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미국 뉴스는 인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카터는 외교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협상했습니다. 유엔에 호소했습니다.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카터는 군사 작전을 승인했습니다. 작전명 이글 클러. 특수부대가 헬기를 타고 이란 사막으로 침투했습니다. 테헤란을 급습해 인질을 구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재앙이 되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폭풍, 헬기 고장, 8대 중 3대가 작동불능. 작전은 중단되었습니다. 철수 중 헬기와 수송기가 충돌했습니다. 8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시체를 텔레비전에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굴욕을 목격했습니다. 444일이 지났습니다. 1981년 1월 20일 로널드 레이건의 대통령 취임식 날 마침내 인질들이 풀려났습니다. 알제리의 중재로 이루어진 협상의 결과였습니다. 알제리 협정에 따라 미국은 이란의 동결 자산 약 120억 달러를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각종 수수료와 배상금을 공제한 뒤 이란이 실제 수령한 금액은 3,04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팔레비 샤는 이집트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인질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1980년 4월 7일, 미국은 이란과 외교 관계를 단절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도 두 나라는 대사관이 없습니다. 테헤란의 옛 미국 대사관은 지금 반미 박물관입니다. 벽에는 미국의 죽음을 이라는 구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인질 사건은 끝났지만 적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9월 22일, 이란 혁명의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새로운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침공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이란의 혁명이 이라크 시아파를 자극할까 두려웠습니다. 이란의 혼란을 기회로 봤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후제스탄을 점령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담은 확신했습니다. 이란은 약하다. 혁명으로 군대가 무너졌다. 몇 주면 이긴다. 그는 틀렸습니다. 전쟁은 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20세기 가장 참혹한 전쟁 중 하나였습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화학무기가 사용되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지뢰밭을 걸었습니다. 이란은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무기를 살 곳이 없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외면했습니다. 호메이니는 전쟁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혁명을 공고히 하는 기회였습니다. 국민을 결집시켰습니다. 우리는 홀로 싸운다. 전 세계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미국은 선택했습니다. 이라크를 지원하기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은 독재자였습니다. 화학무기를 썼습니다. 자국민을 학살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란은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란이 이기면 중동 전체가 이슬람 혁명의 불길에 휩싸일 것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무기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사용해도 침묵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의 고위 관리 도널드 럼스펠드가 바그다드를 방문해 사담과 악수했습니다. 미국 구축함 USS 빈세네스가 이란 민간 여객기를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이란 항공 655편. 두바이로 향하던 에어버스 A300점 탑승객 290명 전원 사망. 그중 약 66명이 어린이였습니다. 미국은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투기로 착각했다. 이란은 고의적 학살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금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빈세네스 함장은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미국은 우리를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 1988년 8월 전쟁이 끝났습니다. 호메이니는 독약을 마시는 것 같다고 말하며 휴전에 동의했습니다. 승자는 없었습니다. 국경선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만 명만 죽었을 뿐입니다. 이란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그러나 체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혼자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 이 교훈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핵 프로그램을.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미국이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Atoms for Peace 프로그램.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민간 핵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팔레비 샤의 이란도 포함되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독일의 도움으로 테헤란에 연구용 원자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부쉐르의 대형 원전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동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979년 혁명 후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떠났습니다. 독일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부쉐르 원전은 미완성으로 남았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 중 이라크는 부쉐르를 폭격했습니다. 핵 프로그램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이란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리에. 왜였을까요? 화면, 호메이니의 후계자들. 호메이니는 1989년 사망했습니다. 후계자는 알리 하메네이. 그는 지금도 이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메네이와 이란 지도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에서 국제사회가 화학무기 사용에도 침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련이 붕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걸프전에서 미군이 이라크를 압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핵무기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 미국은 핵보유국을 공격하지 않는다. 북한을 보라. 리비아를 보라. 리비아의 카다피는 2003년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습니다. 서방과 화해했습니다. 2011년 NATO의 공습으로 정권이 무너지고 그는 살해당했습니다. 이란 지도부는 이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란 반정부 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이란이 나탄즈에 비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위성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지하 깊숙이 건설된 거대한 시설. 수천 개의 원심 분리기.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란은 처음에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인정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 핵에너지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 기술적으로 맞는 말이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는 평화적 핵 이용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기술은 핵발전에도 쓰이지만 핵무기에도 쓰입니다. 차이는 단지 농축 정도입니다. 핵발전용 3에 5% 농축, 핵무기용 90% 이상 농축. 이란은 어디까지 가려는 걸까요? 2003년 미국은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란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포위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서쪽엔 이라크의 미군, 동쪽엔 아프가니스탄의 미군, 남쪽엔 페르시아만의 미 해군. 핵 프로그램은 가속화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를 6차례 통과시켰습니다. 내용은 점점 강화되었습니다. 무기 금수, 핵 관련 물자 수출입 금지, 이란 관리들의 해외 자산 동결, 여행 금지, 미국의 독자 제재는 더 가혹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 제재, 석유 수출 금지, 금융거래 차단.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란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수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이란 화폐, 리알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삶이 파괴되었습니다. 생필품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약품이 부족했습니다.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도발적이 되었습니다. 핵시설을 확장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를 늘렸습니다. 20% 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습니다. 핵무기와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말했습니다. 이란의 핵열차는 멈출 수 없다. 브레이크가 없다. 그는 이스라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존적 위협을 느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반복해서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놔둘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모든 옵션. 그것은 군사 공격을 의미했습니다. 2010년대 초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할 것이라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동은 전쟁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그림자 전쟁이 2010년 스톡스넷 바이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란 나탄즈 핵시설의 원심 분리기를 오작동시킨 사이버 무기로 약 1000대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과학자들이 차례로 암살당했습니다. 2010년 2명, 2011년 1명, 2012년 1명. 출근길의 차에 폭탄이 설치되거나 저격당했습니다. 이란은 보복했습니다. 2011년 미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아델 알주베이르를 암살하려는 계획이 발각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태국에서도 공작이 시도되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2013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란에서 온건파 하산 로하니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공약했습니다.
제재를 끝내겠다. 세계와 대화하겠다. 이란 국민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제재로 인한 고통, 고립. 그들은 변화를 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그는 믿었습니다. 외교가 전쟁보다 낫다고. 대화가 폭탄보다 효과적이라고. 2013년 9월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 오바마와 로하니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3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최고 지도자들이 직접 대화한 것은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이란. 수십 차례의 회의, 수백 시간의 협상. 2015년 7월 14일, 비엔나. 마침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 하지만 모두가 이란 핵 합의라고 불렀습니다. 핵심은 거래였습니다. 이란의 약속. 농축 우라늄 보유량의 97% 감축약 1만 기에서 300kg으로 감축. 잉 여부는 해외 반출 또는 희석. 원심 분리기 3분의 2 제거. 핵무기 제조까지의 시간을 이에 3개월에서 12개월 이상으로 연장. IAEA의 강도 높은 사찰 수요. 최소 10에 5년간 이 제한 준수. 서방의 약속,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반환, 석유 수출 재개, 정상적인 무역 관계 복원.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오바마는 전쟁 대신 외교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로하니는 테헤란 거리에서 환영받았습니다. 노벨 평화상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도 거셌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며 역사적 실수라고 규탄했습니다. 이란 강경파들도 불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양보했다. 미국 공화당은 이란에 속았다고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IAEA는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 제재가 풀렸습니다. 이란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이 이란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2016년 이란 민간 항공사가 보잉 비행기를 주문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유럽 관광객들이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대 유적, 이스파한의 모스크를 보기 위해 이란 청년들은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고립이 끝나고 세계와 연결되는 미래를. 잠깐이었지만 평화가 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16년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선거 기간 내내 이란 핵 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는 찢어버리겠다. 이란은 긴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 세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 동맹국들이 반대했습니다. 합의를 유지해야 한다. IAEA는 확인했습니다. 이란은 합의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그는 처음부터 핵 합의를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2018년 4월 네타냐후는 텔레비전 생중계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란의 비밀 핵무기 계획이라는 제목. 파일들, 문서들, CD들을 보여줬습니다. 모사드가 이란에서 훔쳐온 것입니다. 이란이 거짓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실은 불분명했습니다. 문서들은 2003년 이전의 것들이었습니다. 현재 핵합의 위반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미국은 제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최대 압박 정책.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나라, 모든 기업에 2차 제재. 이란과 거래하면 미국과는 거래할 수 없다.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 미국이냐, 고립된 이란이냐. 하나씩 떠났습니다. 보잉, 에어버스, 토탈, 지멘스. 막 시작된 경제 회복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란 화폐가 다시 폭락했습니다.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실업률이 급증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빵이 너무 비싸다. 일자리를 달라. 이란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합의를 파기했다. 이것이 외교인가?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분노했습니다. 미국을 다시는 믿지 않을 것이다. 1년 동안 이란은 참았습니다. 유럽이 해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미국의 제재가 두려웠습니다. 입으로는 지지했지만 실제 행동은 없었습니다. 2019년 5월 이란은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핵합의의 의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지 않겠다. 우라늄 농축을 재개했습니다. 저장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농축 수준을 높였습니다. 핵무기로 가는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여름, 페르시아만은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5월, 사우디 유조선 4척이 공격받았습니다. 폭발. 미국은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은 부인했습니다. 6월, 일본과 노르웨이 유조선이 폭발했습니다. 또 이란 의혹, 또 부인. 그리고 6월 20일, 이란 혁명수비대가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습니다. 글로벌 허그. 약 1억 3천만 달러짜리 최첨단 드론. 이란은 주장했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미국은 반박했습니다. 국제 영공이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미국 무인기가 격추당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화면 백악관 상황실. 트럼프는 보복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목표는 선정되었습니다. 이란의 레이더 시설, 미사일 기지, 전투기가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습 10분 전, 트럼프가 취소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150명의 이란인이 죽을 거라고 했다. 무인기 한 대와 비교할 수 없다. 전쟁은 가까스로 피해졌습니다. 그날은. 하지만 6개월 후, 2020년 1월 3일, 우리가 오프닝에서 봤던 그날, 바그다드 공항, 가셈 솔레이마니 암살. 솔레이마니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중동 전역에서
이란의 작전을 지휘했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구했습니다. 이라크에서 ISIS와 싸웠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지원했습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을 도왔습니다. 미국에게는 테러리스트, 수백 명의 미군을 죽인 책임자, 이란에게는 영웅,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의 오른팔, 트럼프는 명령했습니다. 그를 제거하라. MQ-9 리퍼 드론이 솔레이마니의 차량을 추적했습니다. 공항을 막 나서는 순간 헬파이어 미사일 발사, 폭발, 솔레이마니와 동행자들 즉사. 세계는 전쟁을 예상했습니다. 1월 8일 이란이 보복했습니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 2곳에 탄도미사일 공격. 아사드 기지와 에르빌 기지. 수십 발의 미사일이 날아왔습니다. 기지를 강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란이 사전에 이라크를 통해 경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군은 대피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보복했다. 하지만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트럼프도 에스컬레이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다. 좋다. 전쟁은 또 피해졌습니다. 하지만 110명의 미군이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발의 충격 바로. 그리고 같은 날 밤 비극이 있었습니다. 테헤란 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국제항공 752편. 이란 방공망이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탑승객 176명 전원 사망. 이란은 3일 동안 부인했습니다. 증거가 쌓이자 인정했습니다. 실수였다. 긴장 상태에서 미군 미사일로 착각했다. 이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정부를 향해. 솔레이마니의 장례식 때는 미국을 비난하더니 이제는 우리 국민을 죽였다. 2021년 1월 조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그는 약속했습니다. 이란 핵합의로 돌아가겠다. 이란도 원했습니다. 제재 해제를. 하지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말했습니다. 먼저 이란이 핵 활동을 멈춰라. 그러면 제재를 풀겠다. 이란은 말했습니다. 먼저 미국이 제재를 풀어라. 그러면 핵 활동을 멈추겠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신뢰가 없었습니다. 트럼프가 합의를 파기한 기억. 이란이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미국 대통령이 또 파기하면 우리는 바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네타냐후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대했습니다. 미국 의회 로비, 언론 공세, 이란을 믿어서는 안 된다. 2021년 4월 나탄즈 핵시설에서 대규모 전력 공급 장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원심 분리기 수백에서 수천 대가 손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스라엘 모사드의 소행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의 핵과학자가 테헤란 거리에서 암살당했습니다. 원격 조종 기관총으로. 모사드의 작품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협상 분위기가 악화되었습니다. 2022년 9월 22세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3일 후 그녀는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경찰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폭발했습니다. 여성 생명, 자유, 여성들이 히잡을 벗어 불태웠습니다.
정권은 잔혹하게 진압했습니다. 500명 이상 사망, 수만 명 체포. 서방은 추가 제재를 가했습니다. 핵합의 복원은 더욱 멀어졌습니다. 2024년 현재 이란은 60%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습니다. 일부는 90%에 육박합니다.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입니다. IAEA는 경고합니다. 이란이 원하면 몇 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란은 부인합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슬람 교리에 반한다. 하지만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은 군사 옵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는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애매합니다. 바이든은 군사력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도 합니다. 중동은 또다시 칼날 위에 서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미국과 이란은 40년 넘게 적대 관계를 유지할까요? 미국의 입장을 이해해 봅시다. 첫째, 핵 확산 방지. 미국은 핵무기 확산을 막고 싶어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사우디도 원할 것입니다. 터키도, 이집트도, 중동 전체가 핵무장 경쟁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안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중동의 가장 핵심적인 동맹입니다. 이스라엘 로비 AIPAC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외교 로비 단체 중 하나입니다. 미 의회의 압도적 다수가 친이스라엘 입장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한 미국은 이란을 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중동 패권. 미국은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란은 도전자입니다.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 예멘에서 미국의 동맹들과 싸우는 세력들을 지원합니다. 넷째, 석유. 여전히 중요합니다. 페르시아만은 세계 석유의 20%가 통과하는 곳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세계 경제가 마비됩니다. 다섯째, 테러와의 전쟁. 미국은 이란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했습니다.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이유로 이란의 입장도 들어봅시다. 첫째, 역사적 트라우마. 1953년을 잊지 마십시오. 미국이 쿠데타로 민주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 26년 동안 독재자를 지원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에게 이것은 살아있는 기억입니다.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거리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를 식민지로 보고 있다. 둘째, 자존심과 주권. 이란은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입니다. 2500년의 역사. 그들은 아랍도 아니고 터키도 아닙니다. 독자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핵기술을 가질 수 없는가? 이스라엘은 핵무기가 있다. 파키스탄도 있다. 인도도 있다. 왜 우리만 안 되는가? 셋째, 안보 위협. 이란은 포위되어 있다고 느낍니다. 서쪽 이라크의 미군 기지들, 동쪽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불안정, 남쪽 페르시아만의 미국 제호함대, 북쪽 불안한 코카서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겠는가? 넷째, 지역 영향력. 이란은 중동의 강대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시아파의 종주국으로서 시리아, 이라크, 레바논의 시아파들, 그들은 이란을 봅니다. 수니파 다수 국가들에서 차별받는 시아파들에게 이란은 보호자입니다. 다섯째, 체제 생존. 가장 중요한 것. 이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생존. 외부의 적이 있어야 정권이 유지됩니다. 미국의 위협, 이스라엘의 음모, 이것이 국내 불만을 잠재우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란은 실존적 위협입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순간 이스라엘의 안보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10분의 1 크기. 핵 몇 발이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적입니다. 이란의 핵무기는 안 된다. 절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외교, 암살, 사보타주, 사이버 공격. 필요하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합니다. 매우 효과적으로. 결국 악순환입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재와 위협을 합니다. 이란이 더 위협받는다고 느낍니다. 더 핵 개발을 합니다. 더 강한 제재, 더 강한 대응. 상호 불신의 고리. 양측 모두 국내 정치에 이용합니다. 이란 강경파 봐라. 미국은 우리를 파괴하려 한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다. 미국 강경파 봐라. 이란은 신뢰할 수 없다. 더 압박해야 한다. 온건파들은 양측에서 밀려납니다. 외교를 주장하면 약골, 배신자로 공격받습니다. 그리고 중재자가 없습니다. 유럽은 너무 약합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유엔은 무력합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두 세대가 적대 관계 속에서 자랐습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은 미국을 본 적이 없지만 적이라고 배웁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이란을 모르지만 위험하다고 들었습니다. 평화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2024년 지금 이란과 미국의 관계는 최악입니다. 핵 프로그램은 계속됩니다. 제재는 계속됩니다. 긴장은 계속됩니다. 화면 중동 지도. 중동 전역에서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란이 아사드를 지원, 미국은 반군 지원. 이라크 이란의 민병대, 미군 기지 공격. 레바논 이란 지원 헤즈볼라, 이스라엘과 대치. 예멘 이란 지원 후티 반군, 사우디와 전쟁. 가자 하마스, 이스라엘과 갈등. 모든 곳에서 이란과 미국의 그림자가 싸우고 있습니다. 평화는 가능할까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015년 핵합의가 증명했습니다. 대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양측에 너무 많은 강경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기득권이 걸려 있습니다. 너무 많은 증오가 쌓여 있습니다. 화면, 우리와의 연결. 왜 우리가 신경 써야 할까요? 한국에 사는 우리가. 첫째, 석유. 중동의 불안정은 유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경제의 직격탄입니다. 둘째, 전쟁 위험. 이란 미국 전쟁이 발발하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셋째, 난민. 중동 전쟁은 수백만 난민을 만듭니다.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넷째, 핵 확산.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다른 나라들도 원할 것입니다. 북한 문제도 더 복잡해집니다. 화면, 희망의 메시지. 하지만 역사는 가르쳐 줍니다. 적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독일과 프랑스는 수백 년 싸웠습니다. 지금은 가장 가까운 동맹입니다. 미국과 베트남은 전쟁을 했습니다. 지금은 파트너입니다. 중국과 미국도 한때 적이었습니다. 변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란의 젊은이들은 개방을 원합니다.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히잡 시위가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젊은 세대는 끝없는 전쟁에 지쳤습니다. 왜 우리가 중동에서 싸워야 하나? 어쩌면 다음 세대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953년 운명의 쿠데타. 1979년 혁명. 1980년 인질 사건. 2015년 핵합의. 2018년 합의 파기. 70년의 적대. 하지만 역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장이 될까요? 전쟁의 장이 될까요?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란과 미국. 한때 동맹이었던 두 나라. 언젠가 다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대화는 언제나 폭탄보다 낫다고.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70년의 적대를 끝내는 것은 70년의 용기가 필요할 테니까요.